먼저 가족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정숙 가족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예산과장 최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산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인순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분희 보육팀장입니다. 이영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41억 2,685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3,64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관내 187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아동간식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육교사 및 아동수 감소에 따라 12억 6,688만 7천 원을 감액한 15억 9,8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양육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천만 원을 감액한 3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쪽입니다. 누리가정 운영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 및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및 처우 개선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억 8,898만 3천 원을 감액한 92억 3,5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은 영아반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417만 6천 원을 증액한 15억 5,0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은 금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매월 3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시비사업비로 교사수 감소에 따라 1,623만 원을 감액한 3억 5,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아이사랑 놀이터 육아 공동체 부모 모임 운영비 지원은 2019년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서 육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부모 모임을 지원하는 도비 예산이 미편성되어 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의 급식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3억 7,7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 시설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설 2개소 신설 증가에 따라 8,244만 6천 원을 증액한 9억 6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관내 아동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양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20만 원을 증액한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양육시설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 4월부터 지역화폐 발행과 함께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420만 원을 감액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 4월 지역화폐 발행 및 사업 시행에 따라 540만 원을 감액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 지원은 장애아동 입양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아동수 증가에 따라 756만 원을 증액한 1,5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 가정위탁 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은 입양 가정위탁 아동에게 지원하는 심리치료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0만 원을 증액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 9월부터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1회 추경에 9억 8,80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나 국도비 내시 및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1억 587만 8천 원을 감액한 104억 3,0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관내 11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99만 6천 원을 감액한 6억 7,9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는 센터 이용 아동에게 연 5만 원의 문화체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 4월 시설 한개소 신설에 따라 290만 원을 증액한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센터 종사자에게 매월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신설된 시설의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85만 원을 증액한 4,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 4월 사업 시행에 따라 360만 원을 감액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는 센터 이용 아동의 출결 상황 및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에게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9만 원을 감액한 5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은 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라 356만 원을 감액한 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은 아동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5년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940만 원을 증액한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40만 원을 감액한 6,9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은 센터 종사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비로 변경 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증액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촬영 점검 전담 인력 지원은 공중 화장실 등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불법 촬영 점검 인력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비로 변경 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저출산 대책은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둘째아 이상 출생아 증가에 따라 예산 부족분 9천만 원을 증액한 5억 9,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413만 3천 원을 증액한 11억 4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 및 교육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만 원을 감액한 1,008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센터 종사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 4월 사업 시행에 따라 195만 원을 감액한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국도비 집행잔해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11억 1,4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족 여성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가족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들께서는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저 페이지 185페이지인데 그 누리과정 운영비를 이렇게 보니까 네, 네, 거기가 아닌가? 아무튼 거기가 아니라 181페이지. 여기 보니까 보육교사 후생 복지비라고 해가지고 복지비가 다르네요. 뭐 동은 8만 원, 면은 5만 원, 농촌 읍 지역은 3만 원. 네.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읍 지역이면 어딜 갈 얘기는 거예요? 우리 공도읍 같은 데 얘기는 거예요? 공도읍이 농촌 지역이고요. 네. 면 지역은 이제 나머지. 거기는 3만 원이고 네. 또 왜 차등을 줬지? 지금 이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가 네. 한 종류가 11개 정도 되는데요. 네. 그 동지역에 근무하는 교사한테는 또 별도로 그 특수근무수당 11만 원 더 추가되는 게 있어서 아마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좀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이 복지정책과 지금 아니 우리 가정여성과 지금 저기를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그 감액이 됐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우리 이제는 자녀들이 없다 보니까 일단 수당 같은 게 줄고 네.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이 줄이니까 보육교사도 줄이니까 또 거기도 또 줄고 그러니까 다 주는 게 그냥 다 반이 다 주는 건데 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안성시가 앞으로 큰 걱정이라고 이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제일 뭐 남부 지역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도농 복합 도시인데 여기도 이러면은 다른 데는 어떨까? 저 충청도나 이런 뭐 저런 데는 어떻게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는 그 근교 도시 근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아동 수가 줄고 그러는데 우리 저 복지정책 아니 가정여성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문제가 심각하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도 출산 장려금을 이제 조정을 해는 예산안을 올렸지만 그 둘째 이상을 가진 가정에서 출산을 다시 하는 거는 조금 늘었어요. 전체 출산율이 작년보다는 이제 높지 않을 걸로 예상은 하는데 오히려 첫째와 출산 가정이 줄은 걸 보면 일단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많이 네. 줄어들었던 게 아니라 많이 떠나버린 거지. 살기 좋은 데로 떠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떠나기도 거지. 하고 결혼을 해도 또 그러니까 출산을 안 떠나게 해야 기피하는 되는데 현상이 이제 다 떠나보내고 뭐 이거 올해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내년도 또 줄고 이러면 네. 지금 보니까 아까 여기 반환금 보니까 국비가 한 국도비 해가지고 한 7억 2천이 반환했는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뭐저 가정여성과뿐만 아니라 뭐 저 정책기획 담당관이나 여러 그 부서에서 같이 이게 논의를 해가지고 뭐 특단의 이런 대책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내놓고 뭐 아까 우리 뭐 그 출산하면은 뭐 첫째는 얼마 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큰 전 그 기대는 없는 거고 네. 아마 저 어떻게 하면은 저 우리 그 안성 우리 청소년이 유입이 되고 또 딴 데로 떠나지 않고 그렇게 어린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안성이 되게끔 연구들 좀 많이 해주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미창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쪽에 보면 요 보호 아동 그룹법 형태에서 보면 지금 현재 10개소에서 12개소로 증가가 된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한 개소에 대략 인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좀 그룹홈은 최대 7명까지 보호를 최대 하게 돼 7명까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뒷페이지에 보시면 그 장애아 입양을 하면 그 1인당 그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뭐 62만 원부터 해서 55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이분들을 입양을 하거나 그런 것도 이렇게 중복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장애아 입양은 일반 가정에서 네. 일반 입양할 가정에서 하는 때요. 거고? 예. 그러면 최대 7명에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예, 시설. 205페이지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일반 가정에서 가정에서 했을 때. 입양했을 때. 네. 아, 그러면 이 그룹홈에서 입양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그룹홈으로 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뭐 부모님들이 이제 이혼이나 아니면 한쪽 사망하시거나 해서 이렇게 보호가 어려울 때 이제 아동보호 시설에서 일단은 이제 그쪽으로 신고가 돼서 거기서 일시 보호하는 애들이 이 그룹홈으로 많이 옵니다. 일전에 여기 워크숍을 했는데 한번 갔다 왔었는데 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네. 이런 처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에서도 많이 찾아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십니까? 황진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냉남비 이게 지금 감액하잖아요. 지금 어린이가 지금 감수해서 감액하는 건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한 내용인데 11월, 11월, 1월, 2월 4개 4개월을 하다 보니까 3, 4월 추운데 3, 4월분도 좀 달라고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 냉방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죠. 난방비 냉방비에 대해서 더 해달라고 그랬대. 간담회 4월에서 6개월로 해달라고 하죠. 난방비. 아니 난방비 맞습니다. 지금 11월, 12, 2월 달 되는 3, 4월도 춥다. 그래서 지금 4개월 지원을 해주는데 6개월을 지원해달라. 이제 그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 지금 인원수 변동에서 감액하는데 3, 4월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때 간담회 끝나고 이제 아니 이 금액을 3, 4월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난방비 늘리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말씀을 많이 했어요. 간담회 끝나고도. 근데 그 난방비에 대해서는 그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하고 또 그렇게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 없으셨고 냉방비를 얘기하셨어요. 냉방비는 지금 2달이 세워져 있거든요. 네. 난방비 4개월. 냉방비는 2개월에서 4개월, 예. 난방비는 4개월에서 6개월. 3, 4월도 춥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요번에 이제 도비 30%에서 어린이집 네. 운영비가 이번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네, 난방비는 지금 100% 10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11을 네, 지금 네, 반납하니까 물어봐. 그래서 지금 냉방비는 한 2달 더 연장이 난방비만 했는데 네. 난방비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이제 원장님들도 의견도 그랬습니다. 간담회에서 또 말씀하신 거하고 이게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네요. 네. 그다음에 그 183쪽, 5쪽, 6쪽 이게 보면 지금 보면은 아동 수가 많이 감소했어요. 네. 어린이집 감소한 원인은 어떤?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죠. 일단은 뭐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죠. 네. 근데 감소를 했는데 또 보조교사들은 또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교육기사는 또 줄고 보육교사는 네, 네. 이게 전체적인 이게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니면 보육 인건비와 관계돼서 그런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 원인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이들이 주는 거는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올해 당초에 본 예산 때 어린이집이 한 196개소에서 현재 한 9개소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폐원 휴지된 데가 그렇게 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아동수하고 교사 수는 당연히 감소를 한 거고 또 보조교사는 이게 이제 영아반 어린 아이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보조교사 인건비인데요. 이게 요번에 2억 2,400을 요번에 더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그전에는 이제 영아반 2개 이상을 운영하거나 평가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 정원 충족률이 70% 이상 돼야 지원을 했는데 지원 기준이 이제 7월부터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인증을 안 받아도 또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은 지원이 가능하고 또 전에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안 됐는데 과태료 처분 정도 받은 데는 지원을 해주게끔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조교사 처우개선비 인건비는 이번에 증액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37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저출산 대책은 뭐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도 돼 있는데 출산 장려하고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저출산 대책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출산 장려금만 되지 양육 지원에 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출산 대책에 지금 둘째, 셋째, 넷째 낳는 것만 돼 있지 기타 양육에 관한 지원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지원이 또 활발하게 되면 저출산 대책을 좀 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조례를 이제 작년에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 그 전에는 출산 축하금 50만 원, 또 양육수당 10만 원씩 매달 주는 거 있었고 신생아 건강보험 이렇게 3개로 해서 양육수당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이번에 이제 출산 축하금 5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육수당을 기존에 주던 데를 이제 10만 원씩 준다고 해서 또 아이 출산율이 더 느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아동수당을 10만 원에서 이제 확대해서 만 7세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양육 지원 관련해서 아이들을 별도로 뭐 정액으로 주는 거는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 중앙이나 경기도에 보니까 다자녀 가구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11호 책정해 가지고 다가구 자녀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여러 가지. 근데 우리 안성은 좀 부족하지 않냐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죠.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일 의원님. 네, 간단히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성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데로 나가서 다니는 유아나 유치원생들이 있지요. 있겠죠. 네. 파악해 보셨어? 그거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주소지를 가지고 안성에 와서 네,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걸 파악을 아직 안 해보셨어? 네. 그거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보셔야지. 왜냐면 그래야지 왜 여기 안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안성이 뭐가 잘못되니까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책을 찾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글리 가다 보면 나중에 글리 이사가 이제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 그래서 한번 어린이집에다가 한번 주소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오는 애들은 확인이 되겠지만 가는 애들은 확인이 잘 안 되겠네. 근데 학부모들한테 대충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금방 다 나오는데 왜냐면 그 주의를 다 파악을 싹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실까요? 저는 중복되는 거 위해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 아동 양육 시설, 뭐 그룹홈 종사자 등등 해갖고 이제 지역 화폐로 이제 지급을 하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역 화폐 지급 시기 때문에 이제 4월부터 집행을 하신 거죠. 이제 네.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시비가 됐든 국도비 매칭이 됐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여튼 지역 화폐 또 일반 현금이 굉장히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처우 개선비를 이제 5만 원으로 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번 그 처우 개선비 지역 화폐로 주게 된 거는 그 올해부터 그 사회복지사들한테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안성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를 새로 만들면서 이제 처음 1월부터 시행을 못 하고 이제 4월에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올해 새로 생기는 신규 사업 처우 개선비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로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 화폐로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육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으로 또 지급이 되잖아요. 전액 아니 시비임에도 그때도 이제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는 3만 원씩 주는데 네. 이제 4월부터 못 하고 5월부터 지역 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분들한테.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어린이 보육교사는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여튼 5월부터 여튼 네.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어졌으니 네. 사실상 그 지원 자체는 1월부터 쭉 이루어진 것인데 네. 이제 나머지 그 우리 그 아동 시설이나 그 종사자들이나 등등등을 보면은 이게 미리 지역 화폐로 집행하려고 하는 방침이 결정되어지면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 이제 시행이 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집행에 있어서도 이게 조금 그 균형이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때문에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는 방침을 세웠던 대상자들 역시도 1월부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작년부터 뭐 계속돼서 연속된 사업이었으면 소급을 해서 줬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방침을 그냥 신규 사업이니 지역 화폐로 주는 시점부터 사업을 시행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4월부터 주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대상지였으면 좀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튼 그러면 그 방침의 변경에 대해서는 여튼 연말 그까지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집행하시겠다는 방침이신 거죠? 네, 앞으로 계속 지역 화폐로 네. 지급하는 걸로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네, 예, 그거는 네,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갖고 간단히 좀 추가적으로 여쭙겠는데 일단 첫째 아이의 출생은 지금 계속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네. 둘째 아 부분에서 이제 출생이 조금 늘어나면서 지금 네. 그 한 20% 지금 증액을 약 그 1억 원 정도로 하신 거잖아요. 9천만 원인가? 예. 셋째 아, 넷째 아 부분은 예년에 비해 갖고 좀 어떤가요?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잠시만요. 둘째가 이제 작년에 한 384명에서 올해 추계로는 한 442명 추계가 되고요. 셋째, 넷째도 다 느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한 몇 %요? 죄송합니다. 줍니다. 둘째만 늘고 아, 셋째는 95명에서 한 75명, 20명 주는 걸로 추계가 되고 넷째는 17명에서 12명. 예. 셋째, 넷째는 좀 주는 추세입니다. 일단 기혼이면서 첫째가 있는 경우에 둘째와 출산에 대해서는 조금 네. 늘어난 추세이지만 네. 그 첫 아이나 셋째, 넷째는 주는 전반적으로 추세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이해를 아, 하면 네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가족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가족 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